무력이 없다라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을 두고 민주당의 중진 이상민 의원이 비판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다는 거죠. 김민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몰라도 그분이 무력은 없는 걸 내가 보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지금 무력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돈 봉투가 주고받고 한 문제가 뭐 개인이 무슨 무력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닌데 이런저런 말씀들이 사태의 본질을 더 어렵게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송영길 대표는 그 핵심 인물인데 그분을 지금 미담할 미화해야 될 상황이 아니죠. 여기서 무력이 왜 나와? 라는 중진의 질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랄까, 이 정치가 희화화된다고 할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돈봉투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은 깜짝 놀라고 있는데 무력 없는 분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재수, 김영주, 뭐 돌직구의 민주당 멤버들도 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진까지 지금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무력이 왜 나와? 그런 트로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가 왜 나와?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박지원 전 원장은 큰 그릇이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를 칭찬했죠. 박지원 전 원장의 이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전 원장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역시 큰 그릇답게 딱 자기의 책임이다. 나는 탈당한다. 내가 검찰 조사를 받을 테니까 내 주위 건들지 마라.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잘못하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안 지잖아요. 예. 민주당 송영길 대표부터 얼마나 지금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도 책임을 안 지고 있다라면서 이제 정부 여당을 비판했는데 마지막에 송영길 대표 잘한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쓱 껴넣었어요. 이재명 대표 하고 살짝 쉬었어. 이재명 대표 잘하고 있잖아요. 김관섭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정원장 그만두고 이제 방송 출연을 엄청 잘하고 있어요. 예. 이제 방송에서 많이 불러주죠. 왜냐면 저렇게 국민과 공감할 수 없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라고 보는데 굉장히 국민 공감과 멀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 민주당 지도부에 너무 아부성 발언을 많이 해요. 그 듣고 있으면 저건 아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대장동 기소됐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뭐 대표 그만둬라 안 둬라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송영길 전 대표예요. 현 대표 전 대표가 지금 봉투 사건을 인해서 지금 강제 귀국당한 상태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언제 민주당이 붕괴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는데 전 대표, 현 대표를 또 같이 싸잡아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직 잘하고 있으면 지금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한 2배는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지지도도 뭐 한 10% 가까이 떨어지고 6% 떨어졌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좀 나가면 적어도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득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좀 객관적이고 공정성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멀어져가는 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길, 이재명 잘하고 있다, 책임 잘 지고 있다라는 박지원 전 원장의 찬사였는데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만 못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 사례도 없고 기소된 적도 없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했고 자진 귀국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대표는 범죄 엑스포다. 방탄했던 의원들 송영길은 왜 비난하냐라고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사뭇 다른 사법 의혹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무력이 없다라는 이 논란의 칭찬에 대해서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뭐 역시 큰 그릇이다. 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무력이 적은 사람이면 자신이 보증한다. 이런 반응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국민 눈높이와 안 맞는 발언들이죠. 그래서 사실 좀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욕이 문제인 거잖아요. 본인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무력이 없다라는 게 사안의 본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뭐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람은 발언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자, 그 가운데 그럼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두 현역 의원은 탈당 안 시키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따르죠. 박 전 원장은 책임지는 정치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서영교 최고위원, 검찰 정치 개입 있다고 판단. 두 사람이 이미 입장 밝혔고 녹취 관련 왜곡이 있다 판단한 듯. 자, 여기서 다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비슷한 논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출당시킬 계획은 없다라고도 보이는데 검찰이 정치 개입하고 녹취 관련된 왜곡이 있다.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는 왜 탈당한 겁니까? 라는 또 질문, 역설 상황, 딜레마 상황. 김영주 의원님, 네. 언제까지 민주당인 이 딜레마적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왜 사과했습니까? 검찰이 정치에 판단했고 녹취록이 왜곡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왜 사과한 거고 뭘 사과한 겁니까? 송영길 전 대표 탈당 잘했다면서요. 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개입을 했고 녹취록은 왜곡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가 안 주어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잣대가 그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본인이 첫 반응을 잘못했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른 대응을 내면서 조금 최고위원들하고 깊이 있는 어떤 좀 진중한 대책 논의의 결과를 냈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이것은 그냥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맡기자 이렇게 답을 함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스탠스가 꼬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방금 뭐 박범계 의원 말 맞다나 이제 검찰에 지어주고 나니까 빠르게 수사할 것 같지도 않고 내년 총선 때까지 질질 끌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또 뭐 기존의 어떤 스탠스에 본연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언론과 하나하나를 이렇게 껍데기 벗기면서 이렇게 즐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니까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처음에 오히려 당에서 검찰과 동시에 우리 당에도 자체 진상조사단을 만들겠다. 외부에 위탁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뭐 봉투를 다 받았다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바로 지금 이름이 나오는 윤관석, 이승만 이런 분만이라도 최소한의 어떤 당내 윤리위원회가 출당을 할지 그분들의 소명을 정확하게 받아서 결정을 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만 윤관석, 이승만 이 두 분이 좀 불편해하거나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일단 당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는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스스로 없애버렸잖아요. 없애고 나니까 다시 하기에는 좀 머쓱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최고위원들의 저는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한 번 더 당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론화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